자,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 가지 순열 첫 단원, 원순열입니다. 자, 원순열은 말 그대로요, 원탁에 배열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건데, 자, 원탁이 있어요. 만약에 지금처럼 5개의 의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5개의 의자는요, 자, 이 탁자를 돌렸을 때, 얘가 처음에 이 모양일 땐 얘가 맨 위에 있지만, 만약에 돌리게 되면은, 그죠? 얘가 맨 위로 올라갈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회전할 때마다 자, 서로의 포지션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같은 포지션 돌면서 서로 순환하는 포지션이 된다는 거지. 그지? 그러면은 자, 이럴 때 이렇게 원탁에 앉는 방법을, 그러니까 원탁에 배열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걸 원순열이라고 하고요. 첫 번째 방법은요, 뭐냐면은 바로 중복을 배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중복을 배제. 자, 중복을 배제한다는 거는요. 자, 지금 보면은 5명을 배열하는 거잖아요. 그죠? 5팩입니다. 근데 여기서 자, 5명을 배열하는데 5개의 자리가 다 중복되는 자리잖아. 돌리면 다 똑같은 자리가 되니까 자, 얘는 5개의 중복이 발생합니다. 자, 만약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기준 잡기예요. 기준 잡기. 그러면은 기준을 잡으면요. 기준을 잡으면은 자, 어떤 사람이든 한 명을 딱 정해서 자리를 앉힐 때 그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서로 다른 자리를 생각해 보는 거야. 자, 이 자리나 이 자리나 이 자리나 이 자리나 이 자리나 어차피 다 똑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준이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사실 하나밖에 없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4명이 자, 이제 A라는 사람이 여기에 앉게 되면은 A를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 그지? 오른쪽에 두 번째, 왼쪽에서 두 번째 이렇게 포지션이 정해지잖아. 그지? 그래서 기준이 잡을 수 있는 서로 다른 자리 곱하기 나머지 사람들 배열. 만약에 자, 만약에 이렇게 되면요. 정삼각형의 탁자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자, 6명을 앉힐 겁니다. 그러면 자, 첫 번째 중복 배제 방법으로 쓴다면은 6명을 배열하는데 자, 여기서 중복이 자, 이면이 모두 똑같은 포지션을 갖고 있죠. 그죠? 그래서 중복이 3개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기준 잡기로 들어가게 되면은 자, 기준이 앉을 수 있는 서로 다른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는 탁자의 모퉁이 오른쪽을 만지는 자리, 그 다음에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는 다 뭐예요? 그죠? 탁자의 뾰족한 부분 왼쪽을 만지는 자리죠.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앉을 수 있는 서로 다른 자리는 X자리하고 표시자리 2개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기준이 앉고 나면은 나머지 사람들이 배열되는 경우가 그죠? 5팩토리에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이거나 사실 결과는 똑같죠. 돼요. 자, 그 다음에요. 자, 만약에 내가 직사각형 모양의 탁자를 앉혀요.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첫 번째, 자, 중복을 배제하는 방법으로 들어갔을 때는 자, 몇 가지의 중복이 발생해요. 그죠? 지금 요 세 자리가 서로 다른 자리인데 이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 형태를 갖고 나니까 얘는 6명을 앉히되 두 번의 중복이 발생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2번에서는요. 자, 그러면 기준이 앉을 수 있는 서로 다른 자리는 세 자리. 혼자 앉는 자리, 그 다음에 탁자의 오른쪽, 왼쪽. 세 자리와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 배열. 이렇게 갈 수 있겠지. 그지? 자, 해서 여기서 3 곱하기 5팩 이렇게 기준 잡기를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중복을 배제하는 방법하고 기준 잡기 문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때그때마다 좀 다릅니다. 어느 걸 쓰는 게 더 편할지는 일반적으로는 중복이 몇 개인지 알면 당연히 중복 배제가 더 편하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 입체도형 정육면체 주사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주사위를 자, 색칠하고 싶어. 그러면 이때는요. 중복을 배제하려고 그래도요. 사실 이 입체도형의 중복이 몇 가지일까? 그죠? 모르죠. 그죠? 24가지가 발생합니다. 자, 그걸 왜 24가지가 발생해요? 뭐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24가지가 발생한다는 걸 계산할 수조차 없잖아. 그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기준 잡기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자,
입체 도형은 돌리면은 지금 다 똑같은 상황이니까 자, 여기서 맨 밑면을 색칠해서 붙여버리자. 바닥에다가.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공간에서의 회전은 발생하지 않겠죠? 그죠? 바닥에 붙여버린 다음에 이 윗면은 그죠? 남은 5개 중에 한 개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이 옆면을 칠하는데 이 옆면을 위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그죠? 정사각형의 탁자에 4명을 앉히는 거랑 사실 계산법이 똑같지. 그러다 보니까 자, 5 곱하기 4분의 4팩 이렇게 계산하는 게 바로 입체도형의 그래서 5 곱하기 3팩이니까 얼마요? 60까지 아니 30까지인가요? 그죠?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자, 기준을 잡을 때는요. 이 기준을 특정하면 안 돼요. 그죠? 누구든 간에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야. 뭐 가족들은 뭐 막내가 기준이 될 수도 있고요. 그죠? 아빠가 기준이 될 수도 있겠죠. 맨 처음에 앉는 놈이 그냥 기준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기준은 임의로 하나를 아무거나 정해서 바닥에 붙여버리고 그리고 나서 윗면 5개 중에 하나 칠하고 나서 옆면을 칠하는 방법이 지금처럼 정사각형 모양의 탁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만약에 이걸 좀 더 확장해서 윗면이 정사각형인 직육면체를 색칠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직육면체를 색칠한다고 하면은 여기서 자, 직육면체 아까 전 기준 잡기는 서로 다른 자리. 자, 지금처럼 정사각형 부분이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경우도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자, 이번엔 직사각형 모양이 기준이 될 수도 있겠죠. 밑면이. 그지? 자,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 정사각형 모양이 기준이다. 그러면은 똑같죠. 그죠? 윗면은 5개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옆면을 칠할 수 있는 게 지금처럼 그지? 정사각형 모양의 탁자랑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5 곱하기 4분의 4팩. 자, 이게 기준을 지금 정사각형에 뒀을 때. 그럼 기준을 직사각형에 두면 어떻게 될까? 자, 기준을 직사각형에 두면 윗면은 5개 중에 하나 똑같죠? 근데 옆면을 칠하는 방법이 어떻게 돼요? 자, 옆면을 칠하는 방법이 위에서 바라봤을 때 직사각형 모양 탁자에 4명을 앉히는 경우랑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중복이 2개 발생할 것이고 자, 5 곱하기 2분의 4팩입니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 30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 60까지. 해서 직육면체에 지금처럼 색칠할 수 있는 방법은 토탈 90까지다. 자, 그래서 기준 잡기가 됐든 중복 배제가 됐든 자, 어쨌든 간에 원순열을 풀 때는 이 2가지 방법을 다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건 이 2개를 다 할 수 있어야 돼. 자, 나는 편한 거 하나만 쓸래요? 그건 안 됩니다. 그렇죠?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요건과 주어진 조건이 자, 다 다르기 때문에. 되죠? 자, 이제 개념을 한번 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원순열 지금처럼 자, 원탁에 배열하는 방법이 될 것이고 일반적인 순열과의 차이점은 그지 원탁이라는 특성상 돌리면은 똑같아진다. 분명히 A, B, C는 다른 경우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A, B, C나 B, C, A, B, C, D, A나 그죠? C, D, A, B나 다 사실은 돌리면 똑같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n개의 중복이 발생하니까 n분의 n팩. 자,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요 내용들이 바로 여기가 중복 배제, 그 다음에 얘가 기준 잡기. 자, 요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개념은 이게 사실 다예요. 자, 해서 아까 선생님 예를 들었던 거 나와 있으니까 이것들 한번 천천히 쭉 보시고요. 자, 여기 확통 파트는요. 개념이 사실 되게 없어요. 개념이 없는 대신에 문제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그 어떤 정의는 쉬운데 이제 거기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요건들을 찾아 나가는 게 사실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자, 확통은 문제 경험이 상당히 중요해요. 엄청 많이 풀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어떤 경우의 수가 나눠지는 문제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건 이제 약간 수능형 문제라고 하죠. 이제 그런 문제들도 충분히 좀 연습을 해 두셔야지 나중에 내신의 난이도가
아주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요. 수능에서는 아직 요즘의 분위기가 트렌드가 확통은 좀 쉽게 나오는 분위기고요. 근데 그것도 예전보다는 그래도 어려워진 겁니다. 많이 어려웠어요. 예전은 정말 쉬웠는데 요즘엔 그래도 조금 어려워서 조금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수준 정도는 나오고요. 또 내신 같은 경우는 특히 난이도를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든 게 또 확통입니다. 어렵게 내고자 마음을 먹으면요 정말 어렵게 내요. 그래서 확통 같은 경우는 자 연습을 충분히 좀 많이 하셔야 된다. 자 일단은 개념서 유형부터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8명이 원탁에 둘러앉는답니다. 그러면 8명을 원탁에 둘러앉히는 방법이니까 어떻게 돼요? 자 그렇죠? 8개의 중복이 발생할 것이고 8분의 8팩 요렇게 계산할 수 있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요 2번 보니까요 남학생끼리 이웃해서 앉는데요 그러면 남학생 3명을 한 덩어리로 보고요 그 다음에 여학생 5명 해서 토탈 이 덩어리 하나와 여학생 5명에서 6명을 원탁에 배열하고요 그러고 나서 뭐 어떻게 해야 돼? 그치? 자 남학생 3명 배열하는 경우를 곱해줘야 되겠죠 자, 3번 보니까요. 남학생끼리 이웃하지 않게. 자,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했죠? 그죠? 여학생은 이웃해도 되니까 여학생을 먼저 배열을 합니다. 여학생을 원탁에 배열하고 나면은 자, 계산할 수 있는 게 5분의 5팩이 되겠죠? 그렇게 하고 나서 남학생 3명을 여학생 틈바구니에 집어넣는데 자, 틈바구니가 5개죠, 지금? 첫 번째 남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게 5개 중에 하나. 두 번째 남학생이 4개 중에 하나. 세 번째 남학생이 3개 중에 하나. 자, 그래서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이웃해도 되는 애들을 먼저 배열한 다음에 그들의 틈바구니에다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그죠? 집어넣는 방법을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남학생끼리 이웃하여 않는 방법. 이웃하는 경우는 한 덩어리를 묶어낸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자, 그죠? 나머지와 함께 덩어리를 하나로 보고 배열하고 그 다음에 그 덩어리 안에서 남학생들끼리 줄을 서는 경우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8명이 탁자에 앉는 기본 원순열은요. 얘는 어떻게 돼요? 그죠? 중복 4개 발생하죠? 4분의 8팩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네. 자, 근데 네 쌍의 부부가 앉을 때 한쪽 면에 그럼 이럴 때는요.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자, 남편을 먼저 배열한다고 생각했을 때 어느 커플이 어디에 설지 남자가 대표로 먼저 여기 서 있게 놓자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 4분의 4팩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남자들이 먼저 어디에 어느 면에 앉을지를 결정을 했어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치? 의자가 2개 있단 말이죠, 이렇게. 의자가 2개씩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2개씩 있으니까 자, 이 지금 남자가 2개 의자 중에 어디? 그 다음 여기도 2개 의자 중에 어디 선택할 수 있는 게 2의 4제곱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나면은 여자들이 어떻게 돼요? 남자들이 만약에 어느 면에 설지 결정하고 나서 이렇게 앉았다고 하자고요. 그러면은 어차피 부부는 자, 자기 마누라는 한 명밖에 없고 자기 남편 한 명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 남편 옆에 앉을 수 있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겠죠. 돼요. 그래서 6 곱하기 16, 96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지.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5등분한 원판을 서로 다른 6개 색을 사용해서 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자 가운데 부분에 6개 중에 하나를 칠하고요. 그 다음에 남은 5개 색을 바깥쪽에다가 자 원탁에다가 배열하는 방식으로 배열하면 되겠지. 근데 이거는 보다는 사실 이중원순열이 더 중요합니다. 자 이중원순열이 뭐냐면요. 비슷한 그림인데 자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요. 선생님 구분이 가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그죠? 6개가 지금 다 구분이 안 가는 원탁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여기다 6가지 색을 칠할 거야. 그러면은 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합니다. 안쪽 부분 있잖아요. 그죠? 요 안쪽 부분을 칠할 6개의 색 중에서 3개를 뽑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3개의 뽑힌 색을 원탁에 배열을 하죠. 그러면 3분의 3팩이니까 2팩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이 칠해지면은 얘는 빨간색 옆, 얘는 노란색 옆, 얘는 파란색 옆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요. 자, 원순열은 구분이 가지 않을 때 원순열이잖아. 근데 이건 어떻게 돼? 자리가 그치 구분이 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자, 그냥 남은 색 3개는 구분이 가는 3개 자리에 배열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원순열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중원순열, 원순열에 원순열이 들어가는 경우는 지금처럼 안쪽 거는 원순열로 계산했어? 그럼 바깥쪽 거는 원순열이 더 이상 아닌 거죠. 그죠? 누구 옆인지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되죠? 그죠? 해서 일단은 기본적인 원순열을 봤고요. 자, 밑에 있는 유제 충분히 연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기준 잡기하고, 자, 그 다음에 중복계제 방법 2가지를 써서 다 계산을 해보되 안 되는 것들, 왜 안 되는지 확인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자, 질문할 것들이 있으면은 충분히 질문해서 이해하시고 나서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